코로나19 이후 금융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디지털화, 핀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될 데이터 3법도 개정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죠.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 디지털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정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금융의 이 디지털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,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. 뭐 대세가 될 거다. 그렇게 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? 뭐 저희 다 느끼지만 네.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워낙 좀 오래 갈 것 같잖아요. 예. 또 무증상 환자가 생기니까 이제 예. 접촉하지 않으려는 네. 그런 게 일반화되고 있고, 특히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무형이잖아요, 서비스가. 예. 이게 뭐 제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, 형체가 있는 게 그렇죠. 아니라서 네. 사실은 배달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. 배달이. 그러니까 예. 저희가 딱 뭐 사가지고 예. 금융 서비스를 근데 뭐 손 안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샀다 이거예요. 예. 바로 소비할 수 있잖아요, 배달이 없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사실은 물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. 경쟁하는 그 압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. 예.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더 디지털로 되는 게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그 금융 정책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금년 초에 데이터 3법 통과하고 국회를 네.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거래소 오픈했잖아요, 6월 네. 초에. 근데 이게 디지털하고 데이터하고 디지털은 아주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결국 빅데이터는 디지털에서 나오는 거지, 짧은 시간에 예. 엄청나게. 예. 이게 지금 매치가 되니까 더욱 더 지금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디지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다른 산업보다 금융은 원래 좀 늦었었는데 네. 이번에 금융의 굉장히 빨리 디지털화가. 네. 빨리 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이제 8월이면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데이터 거래소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금융상법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거래소 또 마이데이터 이런 게 주목을 끌고 있는데 우선 데이터 거래소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가요? 뭐 저 시청자분들 뭐 예. 증권거래소 다 아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거래되는 곳이죠. 그러니까 데이터 수요자, 공급자, 파는 사람, 사는 사람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래되는 플랫폼인데요. 예. 뭐 이를테면 예컨대 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데들이 예. 팔겠다 뭐 이렇게 내놓으면 뭐 이제 핀텍 업체들은 금융 서비스 많이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하잖아요. 아, 핀테크 업체들은 이를테면 데이터가 없으니까.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뭐 신용 평가하는 데들도 예. 이때까지는 뭐 재무 데이터만 썼는데 좀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또 사서 이렇게 또 보다 더 정교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그걸 거래되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. 특히 이제 뭐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. 데이터 6월 거래소가? 8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네. 좀 넘었는데 네. 한 57개사 정도 지금 올려놓고 한 315건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됐어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좀 뭐 적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네.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데이터 그 셋 표준이 잘 안 만들어졌거든요. 그리고 이제 표준이라는 건 데이터를 사고 파는 뭐 이런 거요. 예.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도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아. 표준화된 게 아니잖아요. 뭐 주식 네네. 같으면 뭐 삼성전자다 뭐다 예, 이렇게 예. 딱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가격 시스템 산정하는 게 좀 아직은 세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볼 때는 제가 보기엔 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럼 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방대한 금융 데이터가 있잖아요. 그런 게 일부러 이제 올려놨을 것 같고 네. 주로 산 쪽은 핀테크 서비스는 업체들, 만드는데 서비스를 하는 애들, 데이터들이 하는 친구들은요? 부족한 네. 그런 쪽. 아. 그렇지만 또 이미 금융회사들도 예.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다른 걸 가져와서 결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. 또 그 9일부터는 또 저희가 4,450만 개 그 공공 데이터가 오픈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. 예. 이제 뭐 결합하면서 굉장히 예.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. 네. 공공 데이터도 사실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겠죠.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자들. 많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겠고. 그러면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금융뿐만이 아니라 예. 다른 쪽까지 같이 또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. 요즘 뭐 금융회사들과 그 핀테크 업체들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된다 해서 굉장히 이제 상당히 그 기대가 크더라고요. 네네네. 이 마이데이터 산업은 지금 어떤 정도 지금 현재 지금 준비 단계죠?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뭐 8월 초 정도면 이제 금융위원회, 금융당국에서 예. 아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그러면 이제 10월 정도까지 뭐 지금 수요 조사는 이미 했어요. 116개 정도가 이제 희망을 해가지고 아, 어떤 기업이 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뛰어들 거냐 수요 조사를 했군요. 몇 개가 신청해요? 116개 정도 116 개.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이제 전통적인 금융사가 한 55개, 예. 핀테크 업체가 한 20개, 나머지 한 41개가 이제 비금융사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
기존에도 우리가 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서 고객 최대 만족을 주겠다 했지만 이때까지는 뭐 어느 증권사나 그 은행에 가면 예. 그 은행이 저라 뭐 우리 이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가장 맞는 걸 준 거잖아요. 예, 그 예. 은행이나 그 카드사나 그 증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그나마 고객이 좋아할 걸 줬는데 이제는 전체 시장을 다 이렇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끌고 모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왜냐하면 신용정보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예. 개인 그 데이터는 본인 거다 해서 예. 자기 데이터를 동일해주면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음, 동일해주면 그 고객의 데이터 갖고 있는 금융회사 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시장 전체가 모이게 되면 예. 예컨대 무슨 어떤 그 카드 서비스를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카드사가 주는 나한테 가장 맞는 그런 그럼 예를 서비스가 들면 아니라 우리 정유신 원장님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, 카드, 보험회사의 모든 정보를 어느 핀테크 업체가 다 모아서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?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가 네.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보다 훨씬 더 편익이 올라가겠죠.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금융사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 뭐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경쟁해가지고 경쟁력이 더 생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데이터 경제 저희가 시작이 됐잖아요. 예.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산업에서의 최초의 신산업뿐만 아니라 예. 전체 산업에서 사실 최초의 신산업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요? 그렇잖아요. 지금 그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사실 없으니까 산업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신산업이면 고용 효과도 있잖아요. 고용 예. 효과도.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 다른 축하고도 이제 비금융하고도 결합이 되면서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나고 결국 이제 그 데이터 경제를 갖다가 선순환시키는 데 기여를 상당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까 116군데에서 이제 진출하겠다고 희망을 했죠. 희망을 한 거잖아요. 그럼 그 116군데가 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예. 아, 그럼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. 요건을 갖추고 네. 뭐 또 자기들이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미래 이런 전망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합니까 금융위원회에서?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인가를 예. 내줄 때 예. 뭐 물적 인적 회사 같으면은 그 시스템 구축 요건이 있잖아요. 예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안 뭐 근데 금융 같으면 이제 그 보안 정보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예. 이를테면 이제 거기에 뭐 이중 장치를 갖다 보안 장치를 했는지 망 분리를 했는지 뭐 이제 뭐가 산에도 있고 바깥에 또 그 인터넷상의 망 이런 두 가지 갖다가 분리를 다 했는지 이런 예. 것도 좀 필요하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 모델을 제대로 갖췄는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지. 마이데이터 사업하겠다 했으면은 뭐 네. 뭔가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우리 이런 거 하겠다는 예.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검토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아마 10월 달 정도, 8월 달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 예. 뭐 하겠다 하는 데서 보고서 이제 나가서 실사를 하겠죠. 실사를 하고 뭐 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. 그러고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부족한 데들도 있을 거고 오케이 됐다 이런 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. 그러면 네. 이제 된 데들은 주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데는 컨설팅을 또 해서 좀 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. 이건 이제 뭐 기대니까요.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. 116군데 중에서 실제 허가를 받고 시작할 곳은 한 몇 개나 될까요? 그뭐 저 뭐 지금 언론지상에서는 뭐 10개라는 데도 있고 10개. 더 많다는 데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알 수가 없고요. 하여튼 서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. 요건을 갖춰 서로 그곳에 채택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경쟁이 치열하겠군요.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은행 같은 금융사들은 예. 그 엄격한 망분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유리한데 사업 모델 쪽에서 좀 약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하시는 데들도 있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사업 쪽에서 많이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사업 모델 쪽에서는 조금 뭐 잘하는 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망분리라든지 보안 쪽이 좀 취약할 수 있고 비금융사는 이제 테크 쪽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두 수익 모델이라든지 망분리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장단점들이 조금씩 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장단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6개 중에 핀테크 기업이 아까 20개라고 네, 20개.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, 카카오 거기는 비금융사에 속합니다. 아 이거 핀테크는 아니고. 비금융회사에 네, 네, 네. 사실 그런 데가 좀 무섭지 않을까요? 어떻습니까? 요즘 뭐, 네. 뭐 테크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테크핀, 네. 빅텍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금융제 그 인가를 받은 건 아니죠. 네. 그렇지만 무슨 뭐 네이버 통장물에서 통장 뭐 이렇게 해갖고 막 3%에서 하니까 예. 금융사들이 좀 긴장해가지고 막 지금 고금리에 지금 예적금 상품을 내놓잖아요. 이거는 사실 그만큼 좀 위협을 느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위협이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런 테크핀이라든지 빅텍 기업들이 예. 뭐 카카오처럼 이제 카카오은행이 이렇게 진출한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융 상품을 보게 되면 금융 상품 생산이 있고 금융 상품이라는 거 뭐 네.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
출시 이후에 리스크 관리가 있고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금융 기관들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이런 테크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빅테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금융 상품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리스크 몰라요. 관리를 모르고. 테크는 뛰어나지만 예, 예. 그러니까 좀 네이버 같은 데는 안 했죠. 이렇게 그랬는데 점점 지금 테크가 중요해지잖아요, 지금.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보니까는 상품도 이제 막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제휴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예. 식의 이제 그 움직임이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시는 이제 네이버는 원래 네이버 통장을 안 하고 네이버 뱅크를 안 하고 네이버 통장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산업, 뭐 금융 인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뭐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병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쪽을 대상으로 대단한 금융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.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네. 낮춰갖고 아예 뭐 이제 전공법을 해서 경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위협이 되지만 예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파일러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금융 취약계층 뭐예요. 근데 뭐 예. 대학생, 뭐 사회초년생, 주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소액자들. 네.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인력을 쓰고 공간을 쓰는 어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땐 비용이 꽤 들어가니까 이런 소액자라든지 초년생 이런 쪽을 다 커버하지를 못해요. 컨설팅해주고 이렇게. 그런 데는 잘 못해줬는데 상품 못 금융 줬는데. 서비스를 못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뭐 플랫폼 상에서 예. 이 디지털 상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특별히 쓰는 것도 아니고 테크는 뛰어나고 음.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었죠.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.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하여간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제 금융회사들도 뭐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테니까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이 토스 같은 경우 뭐 핀테크 기업이라고 대표적인 네.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들도 이런 금융 혁신적인 그 상품 같은 걸 이번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좀 내놓을 수 있겠네요.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토스 같은 경우는 송금을 시작했다가 결제, 예. 증권, 보험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은행까지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그러고 나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준비를 뭐 하고 있을 것으로 네, 네. 생각합니다. 자, 이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산업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좀 돼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사실은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은 예. 해외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.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거는 뭐 예. 나온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뭐 10년 된 데도 있지만 예.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쪽에 좀 유연하잖아요. 예. 유럽보다. 예. 그러니까 뭐 구글, 아마존 이런 데들은 뭐 우리 다 알잖아요. 클라우드 상에서 다 지금 끌어쓸 수 있는 그렇죠. 정도니까. 근데 그런 기업 말고 전업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하는 쪽으로 유명한데 이제 민트라고요. 민트라고. 민트. 네, 그래서 이제 네.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들 갖다 긴 정보들 끌어 모아갖고 모아가지고, 결국 이제 민트는 뭐 수수료를 받고 네. 개인들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에 은행이나 카드나 뭐 증권사나 보험사 했을 때 얻었던 그런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. 그게 뭐 금리가 낮을 수도 있고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정보를 많이 해서 분석을 하니까요. 네.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성공적인 사례를 꼽히는데 특히 뭐 지금 맨하탄 그러면 전 세계 금융의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드글드글 그 금융관들이 있는데 예. 거기서 치고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영국에 이제 디지미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디지털의 디지하고 나 영어로. 아, 디지털의 예, 디지와 나의 디지털이죠, 나의 미, 일종의. 디지미. 예, 나의 네. 디지털. 그 어떤 회사인가요?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에 좀 더 그 포커스 중점을 두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데이터 개방이 지금은 이제 금융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통신 유통 좀 가지고 있지만 의료는 못 가져오고 금융만 이렇게 좀 이제 하고 예. 이렇게 하잖아요. 결합하고 예. 거기는 이제 통신, SNS, 비재무적, 비금융 데이터,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, 의료 다. 그러니까 그만큼 더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면 결합할 수 있으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겠죠. 또 하나 재밌는 건 중국도 금융 낙후됐다 하지만 이런 그 디지털 쪽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거든요. 그렇죠.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. 평안보험,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평안보험. 핑안바오셴인데요. 예. 여기가 보험이 일반적으로 좀 느려요. 예. 그 디지털 쪽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쪽에. 전통 보험은 좀 느린데 여기는 평안보험은 예.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핀텍 쪽에서 1등도 했어요. 미국을 다 제끼고 아, 핀테크 이쪽에서 서비스에서. 보험으로. 근데 그 평안보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 테크 쪽에서 네.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 탑이거든요. 그렇죠. 평안보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인공지능 쪽도 지금 한 1000여 명 전문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볼 때는 하여간 지금 뭐 미국, 영국, 중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게 좀 늦네요. 아니 그런데요. 예.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는 예. 그러니까 이게 붐업을 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 갖다 바꿔가지고 한 게
2018년 5월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뭐 저희도 한 2년 정도니까 좀 박차를 가하면은 새로운 또 그 신산을 갖다가 좀 경쟁력 있게 해외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. 마지막으로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보안 문제,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이제 마련돼야 금융당국도 되나요?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네.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은행이나 그 기존 전통 금융권은 그런 걸 많이 익숙해요. 많이 해가지고 예.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핀텍이나 IT, 뭐 비금융 쪽은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게 약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을 해나가면서 제가 볼 땐 컨설팅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안 산업 자체를 이제는 무슨 공공재나 어떤 리스크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보안을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. 보안 산업을. 그래서 100% 해킹을 막을 수는 없어요. 중요한 건 얼리 디텍트 앤 얼리 레미디.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찾고 빨리 치유하느냐.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돈으로 이렇게 저기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걸 시스템으로 해서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.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같이 데이터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갈 때는 네. 디지털로 갈 때는 보안을 그냥 무슨 공공재가 아니라 산업화 시켜야 된다. 예. 그래 보안이 잘 돼 있어야 고객이 안심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얼리 디텍트 앤 얼리 레미디. 빨리 찾아서 빨리 치유할 수 있고. 빨리 그러면 치유하는.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. 100% 보안 안전하게 할 수는 네.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그런 기업이 수익을 벌 수 있어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네. 그걸 산업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